자, 이제 다시 주식시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한 지표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서베이를 기반으로 한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드 지표들은 아직까지 좀 버티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 지표들, 서베이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래를 좀 예측하는 그런 선행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지표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은 좀 중요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원래 인간이라는 게 기대 심리를 통해서 소비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렇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중요시 보는데, 근데 글러 들어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베이가 요즘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건 늘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왜 지금까지 그걸 중요시 보고 발표되는 걸 막 이렇게 숨죽여 기다렸다가 보고 또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막 그랬을까? 왜 갑자기 입장이 사람들이 달라졌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무의미하다. 서베이 지표들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서베이 지표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런 지표들이 시장을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 같은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하는데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지표라면 상당히 중요시 봐야죠. 당연히. 지금 보세요. 그런 지표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0% 이상 나스닥이 빠진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상당히 편협한 생각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자 해가지고 작년 4분기 GDP가 폭발했었던 거고, 물가도 작년 4분기에 원래 3분기 때만 하더라도 미국 GDP가 2.4% 정도?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사재기를 하면서 엄청 수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2.8%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게 기대 심리로 인한 사재기 현상,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베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좀 테슬라 괜찮다고 봐요. 지금 가격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테슬라 주가라든가 실적이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정치적인 게 상당히 큰 상황이고, 이 도지라는 게 내년 6월까지잖아요. 이제 1년 뭐 2개월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그때까지 서로 잘 인내하고 지내길 바라야겠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계속 뭐 말이 바뀌잖아요. 더티 15 같은 경우도 분명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제 그 인터뷰 몇 시간 전에 인터뷰만 보더라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상황이고, 그 얘기를 들은 그 옆에 있는 뭐 장관들은 약간 벙진 그런 표정이고, 아무튼 지금 그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테슬라한테는 그래도 좀 호의를 베푸는 그런 것 같아요. 전기차 보조금 없앴다는 것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한테는 상당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원가도 상당히 나아진 편이고, 그러니까 마진이 상당히 다른 전기차 기업들에 비해서 높거든요. 지금 미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은 전기차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크죠. 그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테슬라만을 위한 정책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전기차는 이 나머지 레거시 업체들이 결국은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어요. 트럼프도 앞으로의 대세는 전기차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도 결국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도 전기차를 몇 대나 사고 테슬라의 차량들 전차 정도를 다 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테슬라한테 힘을 좀 이렇게 실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뭐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지금도 뭐 크긴 하지만 예전만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개별적인 영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미국 차가 디자인이 이쁜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연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실내 외장재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과거 정권들은 뭐랄까 미국 차가 어려워지면은 공적 자금을 퍼부어서 살려주고 막 이렇게, 예전에 그 GM 같은 경우에도 리만 터졌을 때 배드 컴퍼니 굿 컴퍼니 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살렸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강하게 키운 겁니다. 살 놈들은 살려주고 죽일 놈들은 죽이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정권 들어가지고 뭐 도와준다는 얘기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애들은 도태시키고 살릴 애들은 살리고 강한 애들은 살리고, 이런 그 시장 경쟁의 그런 스타일, 이게 딱 트럼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기도 하고 기업인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정부 자금을 덜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시장 자생적으로 경제시켜서 도태될 애들은 도태시키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빅3는 점점 그 소멸되는 그런 느낌이고, 뭐 판매량만 봐도 GM, 포드, 크라이슬러 하향세거든요. 지금 전 글로벌 판매량 수준을 볼 때도 1위가 이제 1000만 대 정도 파는 토요타고, 2위가 거의 800만 대 정도 파는 830만 대 폭스바겐이고, 3위가 이제 현대기아차 750만 대 정도. 그리고 그 아래 이제 GM이 있는데, GM 포르드 크레슬라가 원래는 빅3가 맨이 있었단 말이에요. GM이 오랫동안 맨이 1위였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사우스코리아의 현대기아차보다 판매량이 적어졌는지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2시간 전에 받은 메시지 중 하나가 그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3,000불, 그러니까 450만 원 정도로 올리고,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서 이제 생산된 차량들은 6,000불 정도. 그러니까 거의 얼마냐? 거의 900만 원 정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차량 가격을. 차량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그 관세 인상분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왜냐면 만약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팔아버리게 되면 적자인데 그러면 수출할 필요가 없죠. 배에다가 차를 선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깡패 같은 거지. 현대기아차도 올리고 도요타도 올리고 폭스바겐도 올리고 그래서 다 해가지고 그냥 고객들한테 그 관세 인상분을 다 지금 떠넘기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겁니까? 오히려 뭐 정부를 위한 걸 수도 있죠. 그죠? 오히려 미국 국민들은 납세를 더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했던 그 인터뷰했던 얘기를 좀 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를 매겨서 재정을 확충한 다음에 기업들을 지원하겠다.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거는 감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감세도 못 해요. 왜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이 지금 3월 달에 셧다운 위기가 있었고 이게 지나갔고 또 7, 8월 정도 되면은 또 셧다운 위기가 올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세를 하겠어요. 그래서 쫄리니까 트럼프도 4월 2일 날 어떻게든 그 관세를 땅 하고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더티 15을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만 세게 한번 때려주고 나머지는 세금을 안 떼려고 했었는데, 지금 반발이 되게 심하거든요. 유럽도 상당히 보복 관세로 반발이 심한 상태고, 캐나다는 말 것도 없고, 멕시코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랑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트럼프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보편 관세로 그냥 때려버린 거죠. 지금 10%인지 20%인지 지금 또 매일 말이 바뀌니까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도 지금 또 고개를 돌리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아까 현대차가 뭐 30조 정도 들여가지고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세를 올린다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마구마구 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오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멕시코 노동자들의 시급이 3불이고 미국이 30불이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 약간 노동지박적인 사람인데, 자동차라는 게 아무나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지박적인 산업이기도 하지만 또 자본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공장을 짓는 것도 다 인건비고,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다가 통 크게 이렇게 뭔가 10조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그 전 세계적으로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도 조금 있는데, 해외에다 그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지분 투자는 하는데 공장을 그렇게까지 짓지는 않더라고요. 10조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이랑 중국인데, 이 두 나라도 지을 나라들은 기업들은 다 지었어요. 삼성도 지었고 이미 50조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현대차도 이번엔 때렸고, 그럼 나머지는 뭐 없죠. 나머지 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을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 대만도 투자 많이 하죠. 대만이 우리나라 뭐 삼성보다 더 많이 100조 이상 투자했으니까 더 많이 투자했는데, 어쨌든 한국, 중국, 대만 정도. 일본은 약간 잘 모르겠고, 유럽도 그렇게까지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모적으로 이렇게 크게 막 캐파시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은 기업들이 없거든요. 유럽의 시총 1위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독일 기업. 그리고 아니면 그 루이비통 헤네시, 모에스 헤네시. 요거는 뭐 그냥 헝가리 이런 데다가 중국인 장인들 불러가지고, 노동자 불러가지고 장인이라고 칭하고 얘한테 가방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데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난 돈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 기업들은 거의 없다. 할 애들은 거의 다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트럼프를 가만히 보면은 매일매일 말이 바뀌잖아요. 매일매일 말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정책을 오락가락 이렇게 바꿔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신 있게 이제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황이 자체가. 왜냐면 이게 정말 역사적인 그런 정책이고, 미국의 기본적인 그런 헤게모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흔들 수도 있고, 동맹의 그런 뭐랄까 의미도 상당히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이제 밀고 가지 못한 거죠. 주변에서도 반대가 당연히 있겠죠. 물론 주변에 예스맨이 많다고 하는데 본인도 다 그런 소리를 듣겠죠. 반대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게다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볼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랑 가자지구 쪽인데, 가자지구 쪽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31일부터 폭격해가지고 지금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전쟁이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전쟁이 끝내지도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푸틴이 나를 화나겠다 또 이런 얘기를 또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2차 관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석유에다가 지금 트럼프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게다가 지금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또 유럽의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
그린란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푸틴이 어떤 얘기냐면 미국은 진정성을 가지고 그린란드를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린란드 주변에 군대를 더 보내가지고 군비를 증강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우리나라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얻은 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전쟁이 늘어나겠죠. 아까 제가 맨 1편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관세를 막 매기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경제가 힘들어져가지고 우경화하면서 군비를 확장시켜서 그래서 이제 세계전쟁 1차 대전이 빵 하고 터졌어. 2차 대전이 빵 하고 터졌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군비를 유럽이 엄청나게 증강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증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해가지고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오케이 하고 폴란드를 치겠죠. 아니면 뭐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뭐 에스토니아 이런 데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가 나토를 탈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린란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잖아요. 그걸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먹고 싶은 거죠. 캐나다에는 히토리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린란드, 캐나다 목표는 뭐냐? 자원 중에서도 히토류.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를 뽑은 게 미국인들이 왜 트럼프를 뽑았는지 이해는 하는데 한 측면에서는 근데 앞으로 볼 때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 있겠다. 글로벌 정세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도 글로벌 경기가 썩 좋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머징 통화들이 박살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이제 사우스 코리아죠. 30% 정도가 지금 평가가 절하가 된 상태고 인도도 상당히 지금 통화가 안 좋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안 좋고 이 두 나라는 인구를 합치면 거의 18억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브라질도 상당히 안 좋고 여기도 2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합쳐서 20억이거든요. 이 큰 나라 세 개만 하더라도 지금 통화가 절하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물가도 같이 지금 뛰고 있어요. 이게 2023, 20년, 3년 그때부터 고금리가 시작이 되면서 그 3년 동안 버티다 보다 결국에는 얘들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꼬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뭔가 금융위기들을 이렇게 크래시,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매크로의 크래시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는 게 바로 미국의 금리잖아요. 고금리. 고금리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머징 마켓들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채가 많은 이머징 국가들. 아니 우리나라 같이 그 부채가 순자산이 순부채보다 많은 나라, 해외 순자산이 순부채가 많은 나라도 그 통화가 30%가 이제 날아가는 상태인데 이머징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허약하죠. 그래도 그 브라질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티는 게 있어요. 환율이 우리나라보다는 덜 빠졌어요, 애들이. 그래도 힘든 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모징 투자는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어떤 그 전 센터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영어를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참 생각이 들었던 게 이상한 생각이 여러분 미국이 어려워도요. 미국이 어려우면 그 이머징 국가들은 더 어렵습니다. 더 시장이 폭락이 큽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 10% 정도 빠진 거 가지고 뭐 사람들 되게 많이 많은데 한국 시장 보세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순식간에 10% 이상이 좀 빠져버렸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고 고점 대비 올 때는 거의 1000포인트가 지금 빠진 상태, 900포인트가 빠진 상태잖아요. 지금 미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미국도 걱정스럽긴 하지만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머징들은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이머징들을 더 조심해서 봐야 된다. 제가 중국 시장에서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폭등과 폭락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역사가 지속이 되어 왔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데요.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